사장님, 제가 이거 중고차 구입하고 네. 처음 오일 가는 건데 네. 오일이랑 한번 괜찮은 점검해드릴게요. 예예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십니다. 기본 점검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카센터에 왔으니 다방 커피를 한잔 해야겠죠? 사장님이 뭘 좀 아시는 분입니다. 커피는 맥심 반성기 버전. 물 조절 실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읽어주는 남자 정마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하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제가 그 리뷰를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하비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벌써 지금 7만 가까이 됐어요. 일단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제일 많은 댓글이 중고차 20만 가까이 뛴 중고차를 가지고 왔는데 특이사항이 없느냐, 등록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보험료, 그리고 연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엔진 오일을 오늘 한번 교환을 하려고 해요. 엔진 오일에 대해서 여러 군데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오히려 기아 자동차 서비스 큐, 오토 큐를 선호하시지 않더라고요. 기아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새 차를 사서 워런티 기간 내에는 많이들 찾으시는데 워런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오토큐를 찾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부분이 기아 자동차 오토큐면은 전 지점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제가 문의해본 결과 어디는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7만원대고 또 다른 곳은 9만원대고 이게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직영이 아니라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맥시멈 9만원을 잡고 여기저기 다른 카센터 문의를 해본 결과 순정 오일 말고 합성 오일로 해도 9만원이면은 교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시작한 게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국산차를 몰게 된 거는 한 15년 만인 것 같아요. 국산차의 발전에 되게 놀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탔었던 SUV 차량은 BMW X5, 레인지로버 보그, 레인지로버 이보크, 포르쉐 까이엔, 험머 H3. 생각보다 많이 탔네. 그 차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타고 있는 기아의 모하비 이 차량을 봤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란 부분 없습니다. 지금까지 탔었던 이 SUV 모델들 중에 개솔린밖에 없었어요. 이보크가 있었구나. 이보크 디젤 외에는 전부 다 개솔린이었는데 제가 구매한 모하비 모델은 디젤입니다. 근데 디젤인데도 굉장히 정숙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도 운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굳이 음악을 틀지 않아도 굉장히 차가 조용해요. 저는 모하비의 정숙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다른 SUV들은 타보질 못했지만 저는 이 08년식 모하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11년이 지난 차량이잖아요. 근데 11년 전에 이 차량을 만들었을 때 기아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숙성이에요. 또 그 반면에 단점은 연비를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름을 가득 주유했을 때 800 몇 킬로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가득 주유했을 때는 900 몇 킬로 나왔었거든요. 트립이 제가 운전하는 성향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비 측정은 못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600km? 가득 주유하고 나서 한 600km 정도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득 주유하면 지금 10만원이거든요. 기름값 올라서 10만원? 제가 어제 1490원대 넣었는데 기름 거의 앵꼬에서 가득 넣으니까 한 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모하비를 사야 되느냐? 사야 된다고 봐요.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량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부분이 너무 편하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예약하고 날짜 맞춰서 지금 당장 이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카센터를 가면 방문하면 되니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오일 상태는 어떤 거예요? 디젤은 특성은 금방 까매지긴 해요. 그래요? 에어클리너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장님, 이거 뭐 하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네, 엔진오일 잔유 제거하려고요. 네, 오일 팬 안. 금방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디젤 엔진 오일은 금방 시꺼멓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에어클리너가 깨끗한 걸로 봐서 오일을 교환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중고차를 사왔다고 하니까 점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네 카센터 분들이 흥해야 되는데 타이어 공기압도 다 봐주시고 간단한 정비도 다 해주십니다. 부디 오래오래 타야 될 건데요. 아직까지 사장님이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별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은 거겠죠. 지금 현재 제 눈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제 눈앞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국산차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깊지 않았어요. 항상 유럽 차량을 표방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모하비 차량을 몰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정말 차도 잘 만들었고 제가 다른 수입 SUV 차량들을 몰았을 때 느꼈던 것들을 이 차에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먼저 되게 놀랬던 게 소음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부분입니다. 소음이 굉장히 정숙성이 뛰어납니다. 컨셉에 충실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가 될 수도 있고 산악을 달리는 어떤 오프로드 캠핑용 차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든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버튼들, 제가 손이 닿는 부분이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해가지고 잘 만져지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특히 또 이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시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시안성이 굉장히 좋아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려고 하는,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SUV 차량을 고민하신다면은 모하비 차량 구입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완전 썩은 건가요? 이런 겁니다. 같이 붙이시면. 원래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와. 네. 비중은 양호하신데, 네. 이게 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많이 연해졌죠. 부동의 원액을 보시면. 형광색인데. 그쵸. 네. 좀 진한 형광색인데, 네. 지금 계속 쓰다 보면, 예. 냉각수가 중요한 게 이제 엔진 이렇게 시켜주지만, 방청이 녹슬지 않는 그런 작용도 하는데, 네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네. 원두커피 색깔이, 연한 연두커피 색깔이 나와요.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 뒤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전에 이 피스를 박아놨어요. 거기다 왜 피스를 박아놨죠? 이게 벌어져갖고 잘 안 조여지니까. 아. 이거 그냥 하나 서비스 바꿔드릴게요. 굉장히 위험한 걸 발견했네요. 이거 나사를 박아놓으면 어떡하지? 낡은 브라켓을 새 걸로 서비스로 갈아주셨어요. 아싸. 그러니까 중고차 구매하시면 네. 흔히 정비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네. 처음에 차 사고 한 1, 200 발라야 된다. 아, 예, 그렇죠. 전에 차주가 싹 수리해서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수리할 게 조금 있으실 거예요. 네. 하셔야 될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제동장치 브레이크 쪽 패드도 거의 다 되셨고 디스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한 대분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브레이크 오일 수분 테스트기 찍어보니까 퇴장이에요. 빨간불 4% 이상. 근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브레이크 오일하고 네. 앞뒤 디스크랑 브레이크 패드 한 대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료 필터 그것도 한 오래된 것 같아요. 부식이 된 거 보니까 파이프 이런 데가 네. 약간씩 이래저래 하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늘 모하비 엔진 오일 교환 정비가 끝났는데요. 에어컨 필터 굉장히 놀랬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대적인 정비가 한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오일 교환을 하고 전체 점검을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가 있죠. 제가 오늘 한 작업은 엔진 오일 세트 교환하고 에어컨 필터 교환하고 전체 점검 받고 했습니다. 금액은 10만 5천 원이 나왔고요. 전체 점검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랑 패드를 교환해야 하고요. 브레이크 오일 교체해야 되고 연료 필터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90만 원 정도를 더 정비를 해야지 꽤 괜찮은 컨디션이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은 수입차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습니다. 차값이 1000만 원이면 1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서 차를 구입을 하는데 국산차는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면은 차량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 받은 엔진 오일 교환과 지금 전체 점검 받으면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한 100만원 정도 나오네요. 100만원 정도 들여서 괜찮은 컨디션으로 돌아간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900만원 보험과 등록 비용 해서 900만원 들었는데 이거 100만원어치 하면 딱 1000만원이네요. 한 달 전에 기아 모하비 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댓글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 자동차 세금이 얼마냐. 이건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거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골프 치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도 왜 항상 사람들이 리뷰를 하면은 트렁크에다가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짐 중에서 골프백이 가장 커서 그렇지 않을까. 가끔 영상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차 어디서 사셨나요? 제일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고차 사이트인 보베드림 엔카를 검색하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구입한 중고차입니다. 후륜 모델 엔간하면 구입 안 하시는데 왜 후륜을 구입했냐? 실상 타고 다니는 건 공도가 훨씬 많으니까요. 저는 굳이 제가 오지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4륜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차값이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어 장치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사려고 하는 연식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죠. 10년이 지난 차량인데 제어 장치들이 많으면은 저는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2륜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모하비 몇만까지 보통 타나요? 이게 제가 보니까 가격대별로 적산거리, 주행거리가 낮은 게 가격이 비싸고 높은 게 싸지만 높은 것들 보면은 30만 킬로 이상 되는 차량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적산거리가 많은 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적합한 차량이며 적산거리가 많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도어가드 스펀지 좀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간지가 다 죽는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간지가 떨어지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내 차도 보호하고 남의 차도 보호하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대단한 게 제가 모르는 것들을 다 달아주십니다. 이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차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샀는데 내 차 피해가 4회가 있고 259만 원 보험 이력이 있대요. 이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259만 원 정도면은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조만간 페이스리프트가 될 것이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들 제가 사진들을 봤어요. 저는 그러고 크게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 차의 투박함이 마음에 들거든요. 모하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박함?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 차를 구입을 했으니까 페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없습니다. 엠블럼만 교체되지 않고 그릴 자체를 교환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엠블럼만 교체가 돼요. 제가 엠블럼만 교체를 했거든요. 제가 직접 엠블럼을 교체를 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틈새에 집어넣은 다음에 올린 다음에 제껴갖고 뺐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이 접착이 강하게 돼 있어서 떼는 데 좀 먹었습니다. 이거 그릴은 안 교체하셔도 돼요. 엠블럼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모하비 연비 안 좋은데 네. 이거는 상대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차량들이 다 개솔린이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연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차체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받쳐줄 수 있는 연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8km에서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주행에서는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생각에 따라서는 연비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댓글 중에 하나가 조기 폐차 통지서가 날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댓글을 그 밑에 많이 달았어요. 모하비는 조기 폐차에 해당이 없다. 지원금 받아서 DPF 작성하면 된다. 이 댓글로 싸우세요. 이 댓글로 엄청 싸우세요. 이 댓글에 댓글이 21가 달렸어요. 이거는 분쟁에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폐차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건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국이랑 한 팀으로 가수 활동. 제가 터보의 김정남 닮았다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네요. 그리고 완전 폴딩이 아니라서 아쉽다.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차에서 잘 건 아니니까요. 차는 20만 킬로에 800만 원짜리. 하지만 신발은 이지 부스트 리셀가 거의 100만 원.
이거는 저는 차보다 신발을 더 좋아하니까 요즘 이지부스트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뭐 트리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공홈에서 그냥 또 때렸었거든요. 모압이 기웃거리는 중인데 뒷자리 승차감이 진짜 토 나올 정도인가요? 아직까지 제 차에 타신 분들은 토 나올 정도까지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뒷좌석 승차감이 울렁증이 좀 심하게 난다. 근데 제 생각에는 뒷자리를 폴딩을 확 눕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세워놓으시면은 훨씬 더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 같은데 수리비 혹시 많이 들어가셨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엔진오일 10만 5천 원 주고 엔진오일이랑 에어클리너 갈았고요. 와이퍼가 이제 빛을 많이 발해갖고 색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거 통째로 교환하는데 4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엠블럼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100만 원 정도, 아까 점검 받았는데 브레이크 계열 쪽이 많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교체하는데 한 100만 원. 제 생각에는 하체, 그리고 그 하체 뭐 부싱류, 조인트 뭐 이런 것들 교체해도 100만 원이면, 하체도 한 100만 원이면은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구매를 하셔서 한 플러스 알파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차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과 국산차는 어색해요. 저도 어색했었지만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웃긴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관심이 있습니다. 정보 좀. 뭐 이 차를 팔라는 건가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딜러가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각자의 기호에 맞는 차량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 영상을 올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견적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으니까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드럼 뭐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뭐 배터리 뭐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 수리 영상도 보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